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학,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중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굴뚝효과를 한번 텍스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정의만 잘 보시면 돼.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는. 그럼 굴뚝효과를 우리가 이꼬르 연돌효과, 영어로는 스택 이펙트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건물 내부와 외부,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온도차.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압력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위쪽은 이제 고온의 연기가 올라가고, 그죠? 아래쪽은 이제 비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무거운 공기가 제가 밀고 들어온다 그랬죠. 그게 이제 밀고 들어오는 게 압력차 때문에 그런 거고, 또는 우리가 이제 이 압력차와 더불어, 온도차 압력차와 더불어 얘도 난다. 밀도차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벼운 공기가 올라가고 아래쪽에 무거운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밀도차에 의해서 바깥쪽에 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온도차, 압력차, 밀도차 다 맞는 말입니다. 수직 방향이에요. 부력. 됐습니까? 그리고 제1의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 온도가 바깥보다 높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제1의 원인이야. 제1의 원인. 주 원인이죠. 그리고 밀도가 낮아지죠. 그럼 건물 내 공기가 위쪽으로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 현상이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밀도가 낮다라는 건 가벼운 공기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공기가 아래로 밀고 들어오는 거고. 그죠? 자, 3번 고층 건물에는 사용자의 상하 이동을 위한 이런 데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왜냐면 굴뚝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뜨거운 공기가 여기만 위쪽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여서 여기만 채우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만일 여기 수직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직 공간으로 조금만 유입이 되더라도 얘가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층에 피해를 주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굴뚝 효과라고 얘기한대요. 굴뚝 효과는 낮보다는 밤에 잘 일어나고요.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잘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낮보다는 밤, 그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잘 일어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언제? 화재 시에 발생한다. 화재 시.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재 시. 그죠? 그리고 이 공식이 있어요. 이게 뭐 구하는 공식이냐면 압력 차 구하는 공식입니다. 제가 내외부 압력 차가 난다 그랬죠. 그 내외부 압력 차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올 일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예전에 이제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끔 이 공식 자체를 고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얘를 비워놓고 여기에 숫자 몇이 들어가냐. 그리고 H는 의미가 뭐냐. 뭐 중성대다. 중성대 높이라는 건 이따가 배울 거고 T0는 뭐냐. 요게 외부, 요게 내부래요. TI가.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요 공식에 대한 이런 공식이 있구나. 건물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구나 정도?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나 필요하면 나중에 뭐 계산 문제도 가지고 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계산 문제로 이걸 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기를 만일 준비를 해와라. 여러분들 만일 소방학개로 문제가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준비물에 계산기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죠. 이거 그냥 때리면 바로 나오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기가 준비물로 들어가면요. 계산 문제가 복잡한 게 나온다라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아셨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니까 계산 문제가 그러면.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조금 나와요. 이런 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체크 정도만 해두십시오. 이런 공식이 있다. 그리고 이거 높기 누온이라고 해가지고 높기 누온. 그죠? 이거를 제가 그냥 앞글자 따서 그냥 살짝 가져가셔라 라고 얘기하는 게 굴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물 높이. 근데 건물 높이는 고층 건물이면 고층 건물 이게 높을수록 수직 공간도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영향을 주겠죠. 건물 높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부터 봅시다. 요거 중요하겠죠. 온도차, 높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애들.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자값들이 되는 거고
외벽의 기밀도라고 틀림없이 되어 있거든요. 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건물 외부래요. 내부래요. 그럼 이 건물 내부와 외부 사이에 틀림없이 벽이 있거든. 요렇게. 맞습니까? 근데 이 벽에 외벽이라는 곳의 기밀도가 만일 크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벽을 콘크리트라는 걸로 이제 타설을 하니까 콘크리트를 발라놓으니까 이 콘크리트를 발라놓은 외벽 쪽에 기밀도가 크다라는 건 그 콘크리트 기밀도가 크다라는 건 바깥쪽에 바람이 불어도 안쪽 내부로 그 벽을 통해서 바람이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기밀도가 낮다. 기밀도가 낮다라는 건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빈 공간이 좀 많다라는 거야. 기밀하게 설치가 됐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그 벽을 통해서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바람이 들어올 수 있죠. 우리 건물에 갔을 때 옛날 건물은 뭐 우풍이 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풍이 심한 건물은 내가 그냥 틀림없이 난방을 돌리고 있어서 이 공간은 되게 따뜻한데 팔만 시려워. 그 벽에서 계속 냉방기처럼 막 바깥쪽 그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나요? 예전 건물 같은 데 가보면 그죠?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도 이 우풍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앉아서 일할 때 너무 추워. 팔이 너무 시려워. 여러분들 좀 좋은 건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럼 외벽의 기밀도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 외벽의 기밀도가 크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여러분들. 외벽 기밀도가 크면요, 이 수직 공간에 바람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벽한 수직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외벽의 기밀도가 낮으면 여기 계속 신선한 공기가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도 계속 들어올 거니까 이 공기도 결국은 데펴져서 위로 올라가는데 조금 더 빠른 어떻게 보면 확산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밀도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죠. 층간 공기 누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2층과 3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2층과 3층이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좋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기 누설도 영향을 미치더라. 층간 공기 누설도 영향을 미치더라. 아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굴뚝 효과라는 걸 딱 봤을 때 이런 거 있죠. 그 층의 면적. 이런 것들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층의 면적이 넓다라고 해서 굴뚝 효과가 더 잘 발생한다? 이렇진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 측면적은. 이렇게 이제 높기 누온이라는 게 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높기, 누온, 높이, 기밀도, 그죠? 누설, 온도차. 다음, 굴뚝 효과로 인한 문제점이 뭐냐, 그럼? 문제점이 뭐냐. 출입문과 엘리베이터가 막 여러분들 흔들린대.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압력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백화점 가보면 백화점 1층 문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럼 무겁잖아요. 문 자체가 되게 무거워요. 밀기도 좀 힘들고, 그죠? 근데 이게 더 안 밀릴 때가 있거든. 그건 뭐냐면 이제 내부압이 더 센 거예요. 외부압보다.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 압력차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출입문 열고 닫는 게 힘들대. 굴뚝 효과가 생기면. 왜냐면 내부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흔들린대요. 압력차로 인해서 이게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게 외부 출입문과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문도 압력차가 너무 심하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고 가셔야 되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 소방에서는 화재 발생 시 문제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유독성 연기와 화염이 각종 수직 계구부인 계단,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조 덕트 등을 통해 전층으로 확대가 된다. 재현 설비 시스템 효과가 조금 어렵고 방화 구획이 파괴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요거죠. 그죠? 요거.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내용들. 그러니까 결국은 연기와 화염 이런 것들이 전층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거지. 한 층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맞죠?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 한 번 정도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다음 역굴뚝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거는 굴뚝 효과의 반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낮고 밀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가 에어컨이라는 걸 돌리면 내부는 좀 시원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원하잖아요. 내부는 좀 시원한데 바깥쪽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덥잖아요. 오늘 같은 날씨도 생각보다 많이 더워졌네요.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여름까지는 아니지만 아직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많이 추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래? 추워진 게 아니고 더워진 거죠. 그죠? 더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돌려요? 이제 에어컨을 돌리죠. 에어컨을 돌리면 내부 온도가 조금 낮죠. 상대적으로 차갑죠. 외부 온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난다고요. 그러면 내부 공기 같은 경우는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로 모이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내부로 모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외부 온도는 바깥쪽이 좀 더우니까 얘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이 공간을 채우고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다시 차가워져서 아래로 내려오고 요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굴뚝 효과는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또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까 가보면 이런 흐름 굴뚝 효과는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죠. 또는 뭐 이렇게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도 나갈 수 있고 근데 역굴뚝은 반대다. 여기서 들어와서 아래로 깔려서 나가는 거죠. 그죠? 이런 흐름이죠. 근데 역굴뚝은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화재 시에 역굴뚝이 날 우려가 없잖아요. 우리 소방에서는. 왜냐하면 무조건 실내 온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의는 대신에 꼭 보셔야 돼요. 정의. 보기로 나오거든요. 얘는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풍압의 영향로 영향을 주겠죠. 바람에 의한 풍압은 빌딩 내부의 공기 누출과 공기 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화재 시 창문 파손 개방된 창, 개방문이 있는 건물, 누설이 많은 구조일 때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것들 타이틀 위주로 조금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공조 설비도 영향을 준다. 그냥 설명 한 번씩 더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거.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의한 피스톤 효과도 있더라.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우리가 권상기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맨 위쪽에 봅시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 위에 권상기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냥 기계실이야. 기계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르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아래로 내리기도 하고 아셨죠?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위로도 움직이고 아래쪽으로도 움직이고 근데 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플러스가 나오고요. 만약 올라가는 거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플러스 여기 뒤쪽은 마이너스 지나간 방향으로 마이너스 근데 내가 만일 그 실에 불이 발생해서 연기가 나왔다. 그럼 만일 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연기가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니까. 그리고 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연기가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피스톤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 효과가 어떻게 보면 이 화재 확산이나 또는 연기 확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 자체가 수직 공간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연기가 스며들어갔을 때 빠르게 여러분들 위쪽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방화문이 아니고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는 문이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그러니까 연기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화재 시에 절대 뭐는 타지 말아라?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라.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상관없어요. 근데 상용 엘리베이터, 우리가 평상시에 타는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절대. 자, 그래서 이거 어렵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 굴뚝 효과. 아셨죠? 그래서 굴뚝 효과는 꼭 정리하셔야 되고, 굴뚝 효과를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얘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오히려 얘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이 중성대와 굴뚝 효과를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굴뚝 효과와 같이 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굴뚝 효과가 나타났대. 굴뚝 효과 또는 연돌 효과가 나타났대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위쪽에 자 여기 불이 났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위쪽에는 뭐가 쌓이고 연기가 쌓이고 그러니까 내부 공기가 쌓이는 거죠. 내부 공기라는 건요.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니까 고온의 연기 맞습니까?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 요 아래쪽에선 계속 뭐가 들어와요? 이쪽으로 신선한 공기가 제가 들어온다 그랬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외부 공기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연기 내부 공기는 쌓이다가 옆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할 거고 이렇게 맞나요? 됐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침기라고 돼 있죠. 침기는 이제 침입하는 공기인데 이 침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신선한 공기가 이 바닥 쪽에서는 양이 되게 많아요. 신선한 공기가 바닥 쪽에서는 되게 양이 많다가 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신선한 공기량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왜냐하면 데펴져서 다 뭘로 바뀌니까 조금씩 다 연기로 바뀌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 아래쪽에 가보면 요 화살표가 처음에는 이렇게 크다가 침기 쪽이 크다가 점점 아마 감소가 될 거야. 그치? 처음에 이만하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얘가 결국은 가장 줄어드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럼 얘가 줄어들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가 많아지는 거냐면 연기가 많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그럼 상대적으로 위쪽에 가보면 연기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늘죠. 맞죠? 그러니까 상부에 열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연기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연기량은 상부 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지점을 딱 잡았을 때 어느 지점에서 틀림없이 내부 공기와 연기죠. 외부 공기에 양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요. 외부 공기는 아래서는 많지만 얘가 점점 올라가면서 내부 공기가 많아진다 그랬죠? 그럼 내부 공기가 점점 많아지고 외부 공기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라고. 그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성대. 근데 이걸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내부 공기 압과 즉 연기 압력과 외부 공기 압력, 신선한 공기 압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 그 일치하는 지점의 요 선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중성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중성대. 아셨죠? 그래서 중성대 같은 경우는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그러니까 내부 공기 압력과 외부 공기 압력이 차이가 없는 지점을 우리가 중성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아까 옆굴뚝도 당연하죠. 들어오고 나간다 그랬으니까 요 위쪽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일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자 여기가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서 내부 공기가 데펴져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화재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연기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굴뚝 효과에서 하나 알고 계실 건 뭐냐면 중성대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중성대 상부는 내부 공기가 많은 거야? 외부 공기가 많은 거야? 자, 그렇죠. 내부 공기가 많은 거지. 그치? 어우, 정확해요. 그러니까 실내 압력이 더 높다고. 내부 공기가 더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연기가 더 많은 거라고요. 자, 중성대는요.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중성대 하부는 그죠? 깨끗한 공기가 더 많은 거죠, 아직은? 맞잖아, 여러분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중성대 상부가 위험한 거예요? 중성대 하부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성대 상부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중성대 상부에 뭐가 많으니까? 열이나 연기가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피난시나 또는 이제 화재 진압을 할 때 소방대가 절대 중성대 상부로 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성대 상부로 진입하게 되면 죽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꼭이야. 왜냐면 그런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즉, 중성대 상부는 안전한 거고, 중성대 하부는 위험한 거.
중성대 상부는 위험한 거고 중성대 하부는 안전한 거니까. 정신줄 잡아야 돼, 종호야. 정신줄 잡아야 돼. 오케이. 자, 오케이? 됐죠? 자, 정의 봅시다. 건물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열에 의한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부력에 의해 실의 천정 쪽으로 고온 기체가 축적되고 온도가 높아져 기체가 팽창하여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달라지는데 실의 상부는 실외보다 압력이 높고 하부는 압력이 낮다. 따라서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실내와 실외의 정압이 같아지는 경계면이 형성되는데 그걸 중성대라고 얘기한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중성대 위쪽은 실내 정압이 실외보다 높아 실내에서 기체가 외부로 유출이 되고 아래쪽은 실외에서 기체가 유입이 되며 중성대 상부는 열과 연기로 중성대 하층부는 신선한 공기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위로 올라왔을 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왔을 때 얘가 결국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나간 공기가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있다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중성대라는 개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정의 꼭 읽어보세요. 중성대 특성. 중성대에서 연기 흐름이 가장 느리다. 왜냐하면 압력이 같으니까요. 그죠? 움직임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연기 흐름이 가장 느리다. 중성대에서 실내외 압력차는 제로다. 중성대에서 멀어질수록 압력차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중성대에서 멀어질수록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바닥 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부 있잖아, 그지? 내부 말고 이제 외부 쪽에 어떻게 보면 공기압이 상대적으로 엄청 크다면 천장 쪽에 갔을 땐 이제 내부압이 엄청 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멀어질수록 압력차는 커질 수 있고 아래쪽에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면 연소 확대와 동시에 연기량이 증가하고 실상부 압력이 높아지며 중성대는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이 났다. 천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로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에 아래쪽에 계속 뭐가 공급이 된다고요? 신선한 공기가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신선한 공기가 공급이 되면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도 데펴져서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량이 증가할 거라고요. 그리고 실의 상부 압력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밀폐된 건물일 때 이렇게 계속 연기량이 늘잖아요. 천장 쪽에. 그럼 중성대가 처음에는 보통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중성대를 우리가 한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간보다는 약간 아래쪽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인데 중요한 게 얘가 위쪽에 쌓이면 여기 계속 연기가 이렇게 쌓일 거 아니야. 연기가 쌓이게 되면은 그죠? 열과 연기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 아래쪽의 하부 쪽의 면적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위에 쪽이 높아지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야. 밀고 내려오니까 중성대는 계속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걸 건물로 봅시다. 건물이 있는데 여기 불이 나 있다. 그럼 연기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중성대가 한 이쯤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연기가 계속 쌓이겠죠. 연기가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연기가 계속 축적이 되는데 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상부 온도나 압력이 계속 높아진다고요. 그럼 이 중성대는 계속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방대가 얼른 가서 중성대가 너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 안쪽에 연기가 너무 가득 찼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위에 가서 상부 계구부를 깨주는 거야. 여기를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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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기로 연기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연기가 나가게 되면은 이 중성대가 내려왔던 게 일부분 위쪽에 여러분들 온도나 압력이 좀 떨어질 거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상대적으로 내려왔던 게 다시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상층 계구부를 개방하면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면서 중성대는 높아진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배연을 해야 되는 곳은 중성대 상부가 되는 거야. 연기 배출은 무조건 중성대 상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배연시는 중성대 상부에서 배연하는 것이 맞죠. 그럼 소방대는 중성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배연은 중성대 위쪽, 요런 거 아래쪽으로 여러분들 많이 바꿔놓으니까 건물 내 진입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하부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중성대를 위로 올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붕 쪽이나 상부 계구부를 어떻게 한다? 파괴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소방대가 여기서 진입을 하고 싶대.
왜냐면 진입을 보통 하층에서 하잖아요. 왜냐면 중성대 하부가 하층이니까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여기로 연기가 막 나오고 있대요. 예를 들어 화재 건물인데. 그럼 소방대 입장에서는 여기를 무턱대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검은 연기가 막 나오는데. 그러면 위쪽이 얘부터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막 검은 연기가 막 나온다라는 건 이미 이 안은 연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 연기를 바깥쪽으로 조금 빼줘야겠죠. 빼주게 되면은 쨍그랑하면서 연기가 바깥쪽으로 방출이 되게 되면 얘가 이제 많이 내려왔던 게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성대 상부로 들어갈 사람은 없다. 항상 중성대 하부로 진입을 하는 거야. 중성대 하부가 결국 뭐니까? 공기니까. 산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불연속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다른 개념이냐면 중성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성대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부압과 외부압이 같아지는 지점이라 그랬죠. 근데 내부압과 외부압이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중성대라고 얘기하는데 중성대 같은 경우는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이고 압력 말고 틀림없이 연기와 깨끗한 공기 있죠. 즉 내부 공기와 외부 공기의 경계선이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너는 연기야. 여기서부터는 공기야. 이 경계선이 있겠죠. 그 경계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연속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예전에 혼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얘는 불연속선이 아니고 중성대다라는 개념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불연속선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 아셨습니까? 네, 이런 게 있다. 다음, 연기 제어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희배차. 근데 희석은 그 실내에 연기가 많으니까 연기 말고 깨끗한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량의 신선한 공기를 막 넣어주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스 농도를 조금 희석시켜주는 걸 우리가 이름을 희석.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기. 요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연기를 실외로 배출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팬 달아서 연기가 발생. 그 연기를 바깥쪽으로 막 빼주는 거죠. 그죠? 가장 실제로 많이 쓰는 거, 재현 설비에서. 그리고 연기가 화재실 외의 구역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실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면, 그죠? 이 실은 어차피 어쩔 수 없고, 옆에 여기 A실에 연기가 가득 찼다. 그럼 B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가 나오면, 여기로 연기가 확산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다가 우리가 부속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요. 이거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재현 공간이거든요. 그럼 이 부속실에 뭐를 하냐면 얘를 합니다. 얘. 뭐를 해요? 급기라는 걸 합니다. 급기. 그럼 급기를 한다는 건 여기서 만일 연기가 들어오고자 할 때, 연기가 이쪽으로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할 때 여기서 급기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지 마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차단에 대한 개념이죠. 이 실 안에만 연기가 가득 차게 하고 다른 실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맞죠?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차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단. 그래서 화재실 외의 구역으로 나오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걸 우리가 차단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 같이 알고 계셔야 돼, 이런 내용들. 됐죠? 그래서 예전에 다음 중 연기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희배차 외에 다른 것들 하나 넣어놨어요. 연소, 소화 이런 걸 넣어놔가지고 너무 쉬운 문제였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그런 문제도 나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가스와 연기에 대한 거고요. 가스와 연기. 그리고 다음, 자,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가스와 연기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열. 근데 열을 나타내는 수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온도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열에서 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열 전달 방법에는 뭐가 있대요? 전대복이 있대. 전도, 대류, 복사.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올해 시험도 여기서 나왔어요.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 대류, 복사가 있대요. 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굳이 화재가 위험하다라는 걸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 열 전달 때문에 우리가 화재 확산이 있는 거고 열의 확산이 있는 거다 보니까 요거 이따가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이 열에 피해를 입는 걸 대표적인 걸 우리가 화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도, 2도, 3도, 4도, 홍수, 계흙 요 정도는 체크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특징,
1도 화상은 홍반성, 빨갛게만 된대요. 수포성은 뭐냐? 수포, 뭐예요? 물집이 잡히는 거죠. 괴사, 요거는 회색 또는 검은색이고 죽어서 통증이 없는데 지방이란 말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리고 뼈까지 들어갔대. 뼈.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보면 뼈가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지방층이 있는데 지방까지 들어갔다 3도, 더 깊게 들어갔다 뼈까지 들어갔다 4도. 홍수괴흑이라는 게 있다. 홍수괴흑. 맞습니까? 네, 이렇게 네 가지 열의 유해성, 화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에 대한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열 전달도 중요하고 유해성을 한번 읽어보시고 추가적으로 볼 게 얘입니다. 얘. 자, 이름이 뭐예요? 열 전달. 그러면 열 전달은 물체 내부 또는 물체 사이 온도 차에 의해 생기는 열 에너지 이동 현상을 얘기한대.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냄비에 물을 끓이는 게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이제 열 전달로 해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셨죠? 그래서 올해는 전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도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뭐도 나올 수 있냐면 대류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뭐도 나올 수 있어요? 복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저하고 좀 쉬었다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뒤에 남아있는 내용 썸머리라던가 또는 이제 문제 요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셨죠? 빠르게 풀어보고 우리 이제 마지막 파트 1의 마지막 폭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 같은 경우는 진짜 기본 개념만 잘 보시면 되거든. 어려운 개념은 나중에 보고 지금은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거 위주로 해서 제가 또 폭발을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 열 전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